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섬웨어에 사용되는 크립토 API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 API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랜섬웨어가 이 API를 사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API의 특성을 가지고 탐지하는 백신을 어떻게 우회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API는 일종의 암호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 라이브러리는 무엇일까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암호화를 조금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수학 공식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바로 키라는 것이 추가돼요. 이 키를 가지고 수학 공식을 돌려서 데이터를 변형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키를 가지고 있으면 수학 공식을 변형된 데이터를 돌리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호화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만약 개발자라고 하면 이 수학 공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키를 생성하는 수학 공식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개발은 점점 지연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암호화 라이브러리는 이 수학 공식과 그 다음에 키 생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함수만 호출을 하면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할 수 있어요. 이 암호화 라이브러리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HTTPS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가 평문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돼서 전송을 합니다.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열심히 소스 코드를 짜겠죠. 이 암호화를 짜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소스 코드로 옮겨야 되는데,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때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간단히 암호화 함수만 호출을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SSL, 즉 저희가 SSL 같은 원격 접속을 할 때,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크립토 API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링크에 따라가서 설명을 보면 이 암호화에 대한 구현에 대한 세부사항을 몰라도 이 API만 사용을 하면 암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악성 코드 개발자도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API 함수를 호출해서 구현하는 예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랜섬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NC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에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석가가 크립토 API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석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적 분석을 하고 있을 때 크립토 API 함수를 만났어요. 크립토 API는 크립트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이 악성 코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또는 복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까 봤듯이 랜섬웨어 파일 암호화가 있겠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CNC 서버에 전송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분석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죠. 지금까지 크립토 API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마쳤고, 이 함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와 관련된 API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는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 생성, 그 다음에 키 추출, 키 파라미터 수정,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 생성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크립토 젠 키, 크립토 디라이브 키, 크립토 임포트 키. 특히 크립토 임포트 키는 이 사전에 만든 키를 불러오는 함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키를 진짜 생성하는 건데, 마지막은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 내에 키가 있거나, 즉 악성 코드 안에 키가 있거나, 아니면 공격자 CNC 서버에 키를 받아오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추출하는 것은 생성한 키를 이제 공격자의 CNC 서버에 보낼 때 자주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크립토 익스포트가 보이면 키를 추출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 파라미터 수정입니다. 키 파라미터 수정이 좀 맞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이 암호 알고리즘마다 각각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S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이버치프라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입맛에 맞게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AS 인크립트, 즉 AS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게 되면 필요한 인자들이 나옵니다. 즉 이 AS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이 각각을 파라미터로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죠.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함수가 바로 저희 아까 봤던 create set key parameter라는 함수입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AP 함수들은 바로 이 수학 공식, 즉 암호 알고리즘에 관련된 데이터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암호를 하거나 복호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 키를 선택할 때 어떠한 키를 선택할 건지, 즉 어떻게 암호를 할 것인지 키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암호화, 복호화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실제로 한번 크립토 API를 사용하는 랜섬웨어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석하기 전에 랜섬웨어가 파일 암호화에 어떤 악성 행위를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를 생성을 하겠죠. 키를 생성을 하고 암호할 데이터를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암호화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암호한 것을 기존 파일에 덮어 쓰거나 새로운 파일에 생성을 해서 기존 파일을 삭제를 하겠죠. 이제 크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크립트 인크립트 있죠. 즉 파일을 암호하는 함수, 이 파일을 암호하는 함수에서 저희가 only dbg나 x32 dbg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데이터를 암호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이 크립트 인크립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한번 파일 암호화를 감찰을 해볼 거예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랜섬에 대한 복호화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크립토 API가 어떻게 진짜 활용이 되는지 잠깐 맛보기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사용할 샘플은 루크 랜섬웨어입니다. 해당 랜섬웨어는 애니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루크 랜섬웨어를 x32dbg나 올리dbg로 분석하기 전에 아이다로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s에 크립트 인크립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있네요. 이것을 참조하는 주소를 가면 총 두 군데에서 참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첫 번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값도 암호화를 하지 않습니다. 암호할 데이터에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 두 번째 크립트 인크립트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관찰하면 되겠죠.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은 이 암호화를 호출하는 최종 루트 함수가 어디 있냐면 이 3001260 함수에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이 스레드에서 호출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한 개의 스레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파일을 암호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look.ex를 바탕화면에 copy.ex로 복사를 했습니다. 저는 x32dbg를 사용을 해서 동적 분석을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 조금 많이 슬립 함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실행이 지연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전에 분석했던 슬립 함수 위치로 가서 슬립을 전부 다 0으로 바꿀게요. 킵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필 롭스를 체크를 해서 푸시 0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슬립 함수도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립도 3430 주소에서 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저희가 브레이크 걸 함수 주소가 30001626이므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게요. 이제 여기서 스냅샷을 찍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트 인크립트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5번째 인자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이 데이터를 크립트 인크립트가 암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EDI에서 following 덤프로 메모리 덤프를 떠볼게요. 이 데이터는 현재 C 드라이버 bginfo.bgi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를 좀 봐볼까요? 이 파일로 추측이 되는데 이거는 헥사이터로 열어서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악성 코드에서 지금 접근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냅샷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참고한 파일을 확인하신 뒤에 파일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크립트 인크립트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암호화가 되겠죠. 이때 저희 한번 스냅샷을 한번 더 찍을게요. 이때 저희가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thread 152b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크립트 인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152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레드 목록은 여기 스레드 항목에서 여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버깅을 하면 F8번을 누르면 저처럼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스레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스레드로 올 때까지 계속 디버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냅샷을 돌려서 저처럼 바로 실행이 될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봐보죠. 이 데이터를 보면 아까는 평문으로 된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 수 없는 데이터로 가득이 찼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크립트 함수로. 이제 암호화를 했으니까 저희는 파일을 써야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자에서 봤던 이 부분 파일을 암호화했으니까 기존 파일에 덮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write fi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스레드가 넘어가는데 이 크립트 인크립트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를 하고 write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 write 파일이 전에 실행했던 스레드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레드 번호 152b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든 상태이고 여기서 핸들
write 파일에 대한 첫 번째 파라미터 핸들을 봐볼게요. 핸들은 574. 574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핸들스에서 574를 찾아볼게요. 574는 저희가 저 입장에서 방금 봤던 C 드라이브에 있는 그리고 비지인포에 이 visual이 끝나는 파일이네요. 이것을 대상으로 write 파일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쓰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이 파라미터 33400인데 이거는 저희가 크립트 인크립트로 암호한 데이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파일을 암호한 내용을 덮어 쓴다는 소리죠. 이걸 실행을 하면 이제 다른 스레드는지 넘어갔는데 152B로 다시 넘어와서 실행된 걸 확인을 하면 잘 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write 파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복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 발표 자료 다시 돌아가서 봐볼게요. 이거는 아직 제가 PPT로 완벽하게 준비 못했는데 이쪽이 되겠네요. 이거는 2020년 1월 29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브웨이라는 기업에서 2019년 동안 발생한 랜섬웨어 복구율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97%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구를 위한 어떤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조금 또 눈으로 보면 저희는 이 암호화 데이터만 덮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 정보들을 파일에 전부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이 암호화한 데이터의 길이, 그 다음에 암호화한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암호 데이터를 풀기 위한 키가 필요하잖아요. 그 키를 바로 넣기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격자 서버에게 받은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하는 키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키 정보, 뭐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암호키 길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넣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키를 해독을 하고 이 암호키를 가지고 암호한 데이터를 풀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랜섬웨어 만든 사람은 복구하는 걸 거의 염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write 파일을 여러 번 호출을 해서 암호 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넣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암호 복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면 이 write 파일만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암호 해독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립토 API를 활용해서 루크 랜섬웨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저희 백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크립트 인크립트가 호출이 되는지 이제 패턴 탐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패턴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회하고자 악성 코드 개발자도 여러 가지 장단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회 방법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크립트 인크립트를 호출하지 않고 암호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암호를 하냐면 이 암호 알고리즘 직접 구현을 해요. 저희는 이제 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 개발자 입장에서 수학 같은 걸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암호화 라이브를 썼는데 악성 코드 개발자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암호화를 구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겐드크랩 랜섬웨어가 암호화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그 구현한 과정의 일부분을 따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수학 공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제 이 크립트 인크립트라는 함수를 무턱대고 믿고 랜섬웨어라고 단정을 지어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존해서 랜섬웨어를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악성 코드 개발자도 장난을 쳤다는 걸 염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이걸 넣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 크립토 API를 사용한 랜섬웨어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암호화에 관련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제 랜섬웨어 프로세스 인젝션 같은 건 다루지 않았습니다.